안녕. 자, 오늘부터 공격적으로 독해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자. 이 강의는 사실 선생님 시그니처 강의의 일부이고 그걸 유튜브 형태로 조금 다듬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만들었어. 수강 대상은 고1부터 고3까지 모의고사 등급이 2등급 미만인 모든 학생들이다. 가장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문제까지 치고 갈 생각이고 수능 영어 독해 파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거다. 자, 시작해볼게. 먼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자. 수능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번역도 아니고 해석도 아니고 이해도 아니고 독해도 아니고 뭐냐면 문제풀이야. 당연히 우리는 그 문제를 풀려고 글을 읽고 있는 거지, 그지?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수능 영어는 독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 독해라는 것은 글을 읽어서 뜻을 이해한다라는 뜻인데 수능 영어의 많은 지문들은 그런 독해용 글로 적혀 있지가 않아. 그보다는 공평성에 입각해서 응시자들을 철저하게 변별해내기 위한 변별력 요소가 있는 문제풀이 형식의 구조를 띠고 있어. 그래서 당연히 수능 지문은 일반적인 형태의 글이 아니다. 수능 영어 지문은 글을 읽는 상대를 잘 이해시키기 위한, 필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펴기 위한, 그래서 이치에 맞는 좋은 영어 표현들을 쓰고 그렇게 잘 다듬어진 그런 지문들이 절대로 아니다. 애초에 용도가 그런 용도가 아니지. 응시자들을 공정하게 변별해야 되는 지문으로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푸는 이로 하여금 정말 이해가 쉽게 전달하면 어떻게 되겠니? 다 맞출 거 아니야. 변별력을 아예 상실한 시험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읽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글들이 절대로 아니다. 특수한 목적을 가진 글이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읽어도 이상한 표현들이 많고 일부러 장황하게 적어놓은 부분들도 많다. 그러니까 사실 수능 영어는 독해라는 말을 하기가 좀 그렇지. 여기서 우리는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거다. 다시 말해 그 글을 읽고 해석해서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답을 찍을 수 있는 만큼만 읽고 선지를 이용해서 안 틀리고 빠르게 푸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그래서 수능 지문은 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다. 그건 나도 그렇고 유튜브 보니까 하버드 교수님도 못 알아듣더라. 애초에 그렇게 적어놓은 부분이 있다는 거야. 변별력을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독해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문장이 해석이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글을 전부 다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답을 찍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군 하고 넘어가고 다른 곳에서 답 주는 부분을 찾고 그리고 답 찍고 넘어가고 이런 독해가 아니라 문제풀이. 알겠지? 수능은 기본적으로 마인드 세팅이 이렇다. 답을 찾고 문제를 푸는 것 이외에는 수능 지문에서는 어떠한 의미도 없다. 자, 그럼 수능 지문이 어떤 목적을 가진 지문인지 이제 알겠지? 아이들을 변별해내기 위한 문제풀이용 지문이고 우리는 그 룰에 맞춰서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고 했지. 그러면 그 문제풀이용 지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수능 지문은 보통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서론, 본론, 예시. 서론은 말 그대로 서론이지. 지문을 여는 부분이고 본론을 꺼내기 위한 밑밥을 깔고 있는 부분이야. 본론은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답을 주는 부분으로 어떤 소재에 대해서 좋다, 안 좋다, 어떻다가 나와 있어서 읽고 나면 답을 찍으러 갈 수가 있는 부분이다. 예시는 이 본론을 뒷받침하는 모든 부분으로 대표적으로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나 대학교, 전문가, 실험, 연구, 나열 등으로 자, 방금 선생님이 말한 거에서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될 것은 수능 영어에서는 이 변별력 요소 때문에 지문의 모든 부분에 이렇게 답이 있지 않고 답을 주는 본론 부분이 정해져 있다는 거다. 답이 여기저기 있으면 아이들이 변별이 안 되기 때문이지.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힘주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되는 서론 부분이 있고 답을 주면 팍 낚아채야 되는 이 본론 부분이 따로 있는 거야. 스토리텔링 문제만 제외하고. 듣기랑 좀 비슷하지. 서론, 본론, 예시 이렇게 보통 서론을 깔고 그 다음 답을 주는 중괄식 문제가 수능에서는 가장 많고 만약 서론이 없이 본론이 나온 다음에 바로 쭉 예시가 나온 다음에 이건 두괄식 문제가 되는 거고 서론 뒤에 본론이 안 나오고 쭉 그냥 내용이 계속 전개되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야 읽고 답을 찍을 수 있는 본론이 나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미괄식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식이야. 그러면 수능에서 끝까지 지문을 다 읽고 풀어야 되는 문제는 뭐밖에 없겠니? 출제자가 이 문제를 미괄식으로 출제했을 때밖에 없다.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라 이런 뻔한 말 들어본 적 있지. 이제 선생님하고 여러분들하고 할 게 바로 그거다. 이 출제자가 어디에 답을 줬는지 인마가 어디 변별력을 줘놨는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어떻게 형성해 놨는지 이런 것들을 문제 풀면서 다 볼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장, 요지, 주제, 제목 이런 가장 근본적인 유형들부터 풀면서 어법, 장문, 빈칸, 순서, 삽입 이런 유형들로 나아갈 건데
가장 기본적인 연습, 주제 찾기. 즉 글을 서론, 본론, 예시로 나눠서 답이 나오면 탁 낚아채는 연습부터 할 거야. 그래서 처음 글을 읽을 때 서론이구나 하고 글에 들어가서 그렇게 서론을 쳐내면서 뭘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본론을 기다리고 있다가 좋다, 안 좋다, 어떻다, 즉 읽고 답을 찍으러 갈 수 있는 본론 부분이 나오면 바로 낚아채고 그 뒤에 예시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선지로 가서 선지 분석을 하고 답을 찍는다. 선지는 어려운 문제로 갈수록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수능 시험은 내신과는 달리 객관식 시험 형태만 띄고 있지. 이게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유리한 점인데 우리는 이런 객관식 시험에서는 선지를 이용할 수가 있다. 수능 영어의 선지는 오답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정답, 반대 진술, 헛소리. 그래서 사실 선지 분석을 똑바로 하면 답이 될 수 있는 선지가 딱 1개밖에 없고 나머지가 전부 다 헛소리 내지는 반대 진술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지문을 완전히 다 이해하고 선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선지가 답을 완성시켜주는 그런 느낌으로 답을 풀 때도 있어. 이런 게 선지를 이용하는 건데 차차 배우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가 문제를 풀 때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어? 그냥 글을 쓱 읽어보고 대충 이 말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다음에 선지로 가서 이건 같은데 뭐 이렇게 그냥 독해의 자세로 문제를 풀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본론, 명확히 답 주는 게 이거고 여기서부터는 이거에 대한 예시고 그래서 내려가서 선지 분석했더니 이거가 정답이고 이건 반대 진술이고 이거 3개는 헛소리이기 때문에 정답이 이거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답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게 애매한 이해가 아닌 출제자가 문제 파놓은 그대로 정확한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다음 시간부터는 선생님 구도를 좀 바꿔볼게. 아주 쉬운 문제 하나 줄게. 자, 바로 다음 시간 이어가자.